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르티나 시타르트와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1위의 시타르트입니다. 캄비르도 잡아내면서 리그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캄비르야 리그에서 손꼽히는 약체라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수비 효율이 좋았던 헤렌벤을 2대0으로 잡는 등 최근 기세가 아주 괜찮은 상황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네덜란드 1부 6위의 스파르타입니다. 최근 2경기 연속으로 무승부입니다. 네이메헌에게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었음에도 끈질긴 수비로 승점 1점을 얻어낸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유럽 대항전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더 분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는 사이토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파르타가 자랑하는 공중볼 경합이 키포인트로 시타르트와 비교하면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는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타르트에게 덜미를 잡혔을 때는 꼭 헤딩 실점이 하나씩 나왔는데 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우크스부르크와 레버쿠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일부 14위의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프라이부르크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르트문트와 난타전을 벌이고 뮌헨 글라트바흐를 잡아내는 등 강팀들을 상대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의 팀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2대1로 레버쿠젠을 잡아낸 바 있습니다. 다만 강팀들과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줄 때도 난타전 양상이 짙었을 만큼 수비적으로 약점이 상당히 뚜렷한 유형입니다. 올 시즌 슈팅을 허용한 액션이 리그 최상단에 위치해 있고 박스 안에서의 수비도 크게 좋은 타입은 아닌데요. 레버쿠젠과의 중앙 싸움 승리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위기가 상당히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결장자는 한, 이아고 코르도나, 옥스퍼드, 슈트로볼, 바르가스, 움부쿠, 데미로비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부 9위의 레버쿠젠입니다. 도르트문트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앞섰지만 결정력에서 한숨 밀리면서 가장 중요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던 경기인데요. 그래도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점은 확실한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3백에서 탈피해 4-3-3 시스템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반가운 얼굴은 비르츠입니다. 장기 부상에서 복귀하고 첫 경기를 치렀는데 팔라시오스, 디아비로 이어지는 침투로 유효 슈팅을 만드는 등 몸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결장자는 아랑기스, 오도이, 루네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공격진 요소가 심한 데다 레버쿠젠이 도르트문트를 압박하면서 중원 주도권을 잡는 등 미드필더 싸움에서 꾸준히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비가 고질적인 약점인 아우크스부르크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상당히 힘겨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레버쿠젠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첼시와 풀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0위의 첼시입니다. 리버풀과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일단 최근 2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기는 한데 아직 공격진의 폼이 모두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파상 공세를 펼치자 수비가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바디아실의 등장은 실바의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영입이라고 보여집니다. 넓은 롱패스로 공격 전개를 시작하는 역할도 잘 수행했고 수비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아주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첼시 수비 라인이 많이 내려앉았고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한 공격진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으나 바디아실의 가세로 경기력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결장자는 캉테, 맨디, 폴리식, 스털링, 자카리아, 펠릭스, 브로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7위의 풀럼입니다.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뉴캐슬과 토트넘에게 석패한 것은 아직 전력 차이가 심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브리그 팀인 썬더랜드와 승부를 내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토트넘전에서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공을 탈취하고 중원 빌드업을 철저하게 막아내는 모습인데요. 다만 공격 전개는 오로지 미트로비치의 제공권만 믿는 모습이라 날카로움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수년되었던 첼시와의 리그 경기에서 크로스와 제공권을 바탕으로 경기를 따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펠릭스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결장자는 케바노, 더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디아실의 등장으로 수비와 공격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어줄 선수가 생겼고 롱볼 위주의 빌드업도 지난 경기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수차례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풀럼이 전방 압박으로 중원 빌드업을 막더라도 롱볼을 매개로 꽤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풀럼의 공격력도 크로스와 제공권 위주에서 변한 것이 없어 수비 라인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첼시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바오와 카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9위의 빌바오입니다. 승리와 패배를 오가는 기복이 생긴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셀타비고의 하프라인 압박에 별다른 공격 찬스를 만들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를 해주고 말았는데요. 빌바오의 공격은 무니아인과 이냐키가 중심인 역습입니다. 역습의 핵심인 이냐키와 니코가 기동성은 좋지만 섬세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묶여버리는 순간에는 득점력이 줄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이냐키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지만 셀타비고의 중원 압박에 시달리던 상황이라 선발로 나왔어도 큰 활약을 펼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이니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스페인 1부 18위의 카디스입니다. 마요르카를 2대0으로 잡고 나름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득점력에서는 의문 부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카디스는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플레이할 것이 유력합니다. 빌바오의 기동성을 봉쇄해야 하는 데다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서 아틀레티코를 잡고 비아레알과 베티스와 비기는 성과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려앉았을 때 상대가 활동할 공간을 주지 않는 데 능하기 때문에 빌바오가 역습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 칼라, 힐, 안데르, 마리, 잘두와 커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리그 한 골에 그치고 있는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카디스가 라인을 내리면서 기동성을 봉쇄하면 빌바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봉쇄되는 셈이 됩니다. 물론 카디스도 공격력을 담보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승점 1점만 따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진 않을 것입니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